네, 뉴스 완전 정복에서는요. 오늘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1년에 몇백만 원씩 자동차 범칙금을 낸 후보까지 있으니까요. 장관 후보자들 참 자질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예. 재판하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예,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판하고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방송을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는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장관, 위장 전입 장관. 예. 멋지지 않아요? 멋지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뭐 장관의 자격에서는 뭐 도덕적인 형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변호사님 저는 너무 이상한 게요. 예. 위장 전입이 아니고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위장 전입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아마 일반화된 용어가 위장 전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법이 생기기 전에 위장 전입을 많이 하다가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이 새로 생겨서 그 다음부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된 겁니다. 와, 너무 똑똑해 보였어요, 방금. 원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이런 거 굉장히 참신해 보여. 왜냐면요, 예. 위장 전입이랑 바로 미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미원이 처음 나왔고 나중에 다시 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예. 미원이란 말이 입에 밴 듯이 위장 전입이라고 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주민등록법 위반. 법 위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 장관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조대엽 장관 후보자, 즉 음주운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뭐 음주운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가지고 이제 음주운전도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0.05 이상이면은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요. 네. 0.1%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에 따르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형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운전 중에서 0.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삐리리. 예. 그렇지. 진짜 그거예요. 삐리리예요. 0.1 정도면. 사실은 0.1은 이제 음주운전 중에 만취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건요. 박아도 좋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몇 개 범죄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음주운전이에요. 예.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요? 곱게 먹고 곱게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예. 먹고 왜 차를 몰고 가냐고요. 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자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모 삼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청와대에서 사고는 안 난다라고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문재인이 공약했던 인사배제에 음주운전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과거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마 심하게 비난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비록 5대 범죄에 해당되지 5대 혈격 사유에 해당 안 될지는 몰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왜 위험하게 보느냐 거기에 따른 제3자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특히 만취된 경우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사고 안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사고 안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아요. 예. 대신 걸리면 끝이에요. 그런가요? 예. 사고가 났는데 음주였다. 완전 끝이에요. 예.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진 않아도 걸어보라. 라고 해서 만약에 비틀기로 걸으면 거기에 따라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요, 예.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걸리면 끝이에요. 걸리구나. 예. 진짜 그거는 더 이상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도 박도 못하고 끝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리포트 한번 볼까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청문회 갈 자격도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장관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대 카메라 녹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지만 인명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큰 흠결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작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위가 있는 미혹한 자가 포도청장직을 제수받았으니 여왕,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견마지로를 다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전 정권에선 엄한 검증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잣대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조대엽 내정자는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잘못한 일이고 후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상세한 얘기는 청문회 때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은. 조 내정자는 2007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가 넘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조 내정자가 작년 말 고려대 한내 분규 과정에서 학생들과 논쟁을 벌인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반말하지 마시죠. 아이고 예 학생님들 비꼬지 마세요. 자,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세비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비판을 하던 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서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후보자가 자체가 될 수 없다. 네. 아예 음주운전자는 그 후보자 자체에서 결격 사유다라는 네. 식의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 조국 수석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검증해야 될 자에 대해서 본인의 말을 그대로 뒤집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되게 뭐 지금 대부분의 인사가 다 그런데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엄격하게 낙마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한 것이 스스로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오히려 그 야당에서 우리 당에서 강하게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당시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반대를 위한 반대했다는 것밖에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요, 음주운전은 5대 중대 비리보다 더 큰 흠결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9일이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5대 중대 비리를 고위공직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음주운전이 중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5대 중대 범죄가 덜 중대하다는 겁니까? 저는요, 제가 공부를 그래도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습니까? 자꾸 그 5대 범죄에 집중을 하다 보니 네. 이제 거기에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까지 이제 관대하게 돼버린 건데요. 네. 사실은 음주운전 자체는 5대 범죄에 준할 정도의 오히려 그 이상의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썼던 글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과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까지 고백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또 셀프 고백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유독 다른 장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지금 문제는 본인이 셀프 자백을 했다고 해서 네. 그것이 검증의 칼날을 벗어나갈 사유가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자백한 내용을 엄격하게 자세하게 봐서 역시 다운 계약서 내용이 예를 들어 조세 포탈이나 네. 혹은 실정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논문 중복 게재 역시 혹시 이전의 과거의 논문 중복의 경우에 낭만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교해서 만약에 유사한 사례라고 보여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엄격한 적용을 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도종환 이분은 그분 아니에요? 시인 아니에요? 접시꽃 당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혹시 시가 그 있었죠. 시 읽어보셨어요? 예, 제가 얼핏 이렇게 읽어본 적이 저 있습니다. 읽으면서 뭐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랬던 건 아니시죠? 아, 제가 그때 뭐 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하고 일단 네. 하도 유명한 시라서 네. 이렇게 어떤 건가 싶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2012년 5월 30일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을 필두로 최근 5년간 속도 위반 등 모두 62차례 교통법규로 위반했는데요. 예,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만 481만 4천 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접시꽃 당신 팔아서 과태료 냈다. 아니 그런 말이 댓글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참 저도 과태료 내본 적이 한 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 신호 위반이잖아요. 왜 무슨 말이냐면요. 신호가 차가 큰 버스가 지나갔는데 제가 뒤따라 가다가 근데 아니야. 저는 아니고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털어서 정말 쭉 털어서 한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쉽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은 뭐 리스 촬영 관리해서 뭐 법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는 네.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뭐 다르게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사소한 교통법규라고 해서 너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2005년도 매입한 농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했고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털기 전에 먼지가 풀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이렇게 뒤져봤을 때 안에서 썩은 물건이 나오거나 그럴 때도 고민을 하게 되지만 뒤지기 전에 쳐다봤는데 썩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 삽니까? 저는 안 삽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 협치 네, 그리고 상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과연 협치를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추경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제1야당인 우리 당의 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성의를 보이다. 그 성의는 그냥 성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들,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부분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겹쳐서 그 어김의 정도도 있어서도 좀 중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정도 그 자진 사퇴다 혹은 지명 철회를 통해서 그 경고의 의미로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 우리 당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강행하는 것은 결국은 말은 협치지만 실제로 협치의 생각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자백하면 면죄부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볼까요? 위장전입을 그리고 음주운전을 자진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굳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될 때 저는 많은 인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대했었습니다. 그 많은 인재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재는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함을 남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017년 6월 13일 세계일보입니다. 야당 협조 구하기 전에 협치 여건 조성이 먼저 아닌가라는 세계일보의 사설인데요. 네, 맞습니다. 야당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칭찬이 일색인데요. 저는 협조를 구할 때 먼저 협치에 대한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말에
100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위장전입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내세운 뒤에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고위공직자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넘습니다. 그들 중에 꼭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또 아니 과속이든 뭐든 과태료를 너무 많이 낸 우리 흔히 말하는 딱지를 많이 낸 사람이 꼭 거기에 가야 합니까? 아니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야당의 의무일지 모르겠지만요 대통령은 그 전에 올바른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적반하장은 계속해서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장관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대 카메라 녹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지만 인명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큰 흠결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작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위가 있는 미국 환자가 포도청장직을 제수받았으니 여왕,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견마지로를 다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전 정권에선 엄한 검증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잣대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조대엽 내정자는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잘못한 일이고 후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상세한 얘기는 청문회 때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은 조 내정자는 2007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가 넘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조 내정자가 작년 말 고려대 학내 분규 과정에서 학생들과 논쟁을 벌인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반말하지 마시죠. 아이고 예 학생님들 비꼬지 마세요. 자,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세비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비판을 하던 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 이철성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서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후보자가 자체가 될 수 없다. 네. 아예 음주운전자는 그 후보자 자체에서 결격 사유다라는 네. 식의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 조국 수석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검증해야 될 자에 대해서 본인의 말을 그대로 뒤집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되게 뭐 지금 대부분의 인사가 다 그런데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엄격하게 낙마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한 것이 스스로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오히려 그 야당에서 우리 당에서 강하게 네, 뉴스 완전 정복에서는요. 오늘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1년에 몇백만 원씩 자동차 범칙금을 낸 후보까지 있으니까요. 장관 후보자들 참 자질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예. 재판하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예,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판하고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방송을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는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장관, 위장전입 장관. 예. 멋지지 않아요? 멋지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뭐 장관의 자격에서는
뭐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변호사님 저는 너무 이상한 게요. 예. 위장 전입이 아니고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위장 전입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아마 일반화된 용어가 위장 전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법이 생기기 전에 위장 전입을 많이 하다가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이 새로 생겨서 그다음부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된 겁니다. 와 너무 똑똑해 보였어요 방금. 아 원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거. 아 이런 거 굉장히 참신해 보여. 왜냐면요. 예, 예. 위장 전입이랑 바로 미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미원이 처음 나왔고 나중에 다시 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예. 미원이란 말이 입에 밴 듯이 위장 전입이라고 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주민등록법 위반. 법 예. 위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 장관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조대엽 장관 후보자, 즉 음주운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뭐 음주운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가지고 이제 음주운전도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0.05 이상이면은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요. 네. 0.1%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에 따르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형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운전 중에서 0.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삐리리. 예. 그렇지. 아 진짜 그거예요. 삐리리예요. 0.1 정도면. 사실은 0.1은 이제 음주운전 중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2012년 5월 30일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을 필두로 최근 5년간 속도 위반 등 모두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요. 예.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만 481만 4천 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접시꽃 당신 팔아서 과태료 냈다. 아니 그런 말이 댓글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요즘 참 저도 과태료 내본 적이 한 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 신호 위반 있잖아요. 왜 무슨 말이냐면요. 신호가 차가 큰 버스가 지나갔는데 제가 뒤따라 가다가 근데 아니야. 저는 아니고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털어서 정말 쭉 털어서 한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쉽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은 뭐 리스 촬영 관련해서 뭐 법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명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는 네.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뭐 다르게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사소한 교통법규라고 해서 너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2005년도 매입한 농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했고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털기 전에 먼지가 풀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이렇게 뒤져봤을 때 안에서 썩은 물건이 나오거나 그럴 때도 고민을 하게 되지만 뒤지기 전에 쳐다봤는데 썩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 삽니까? 저는 안 삽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 협치 네, 그리고 상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과연 협치를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추경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제1야당인 우리 당의 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진행 것으로 보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건요. 박아도 좋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몇 개 범죄가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음주운전이에요. 예.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곱게 먹고 곱게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예, 예. 먹고 왜 차를 몰고 가냐고요. 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혈중으로 알코올 농도 높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자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예. 뭐
모 삼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청와대에서 사고는 안 난다라고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미수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문재인이 공약했던 인사배제에 음주운전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과거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마 심하게 비난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비록 5대 범죄에 해당되지 5대 격격 사유에 해당 안 될지는 몰라도 네. 음주운전 자체는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왜 위험하게 보느냐, 거기에 따른 제3자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특히 만취된 경우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사고 안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아요. 예. 대신 걸리면 끝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사고가 났는데 음주였다. 완전 끝이에요. 예.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물론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진 않아도 걸어보라 라고 해서 만약에 비틀기로 걸으면 거기에 따라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요, 예.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런데 걸리면 끝이에요. 걸리면 되구나. 예. 진짜 그거는 더 이상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도 박도 못하고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리포트 한번 볼까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청문회 갈 자격도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당시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반대를 위한 반대했다는 것밖에,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요, 음주운전은 5대 중대 비리보다 더 큰 흠결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9일이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5대 중대 비리를 고위공직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음주운전이 중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5대 중대 범죄가 덜 중대하다는 겁니까? 아, 저는요, 제가 공부를 그래도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습니까? 자꾸 그 5대 범죄에 집중을 하다 보니, 네. 이제 거기에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까지 이제 관대하게 돼버린 건데요. 네. 사실은 음주운전 자체는 5대 범죄에 준할 정도의, 오히려 그 이상의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썼던 글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과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까지 고백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또 셀프 고백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유독 다른 장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지금 문제는 본인이 셀프 자백을 했다고 해서 네. 그것이 검증의 칼날을 벗어나갈 사유가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자백한 내용을 엄격하게 자세하게 봐서, 역시 다운 계약서 내용이 예를 들어 조세 포탈이나 네. 혹은 실정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논문 중복 게재 역시 혹시 이전의 과거의 논문 중복의 경우에 낭만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교해서 만약에 유사한 사례라고 보여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도종환, 그분 아니에요? 시인 아니에요? 첩식꽃 당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혹시 시가 그 있었죠. 시 읽어보셨어요? 예, 제가 얼핏 이렇게 읽어본 적이 저 있습니다. 읽으면서 뭐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랬던 건 아니시죠? 아, 제가 그때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하고, 네. 일단 하도 유명한 시라서 네. 이렇게 어떤 건가 싶어서